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5년 4월 24일 목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618 자리에서 시작해서 거의 근접해서 시작해서 아침부터 밀렸다가 또 꼬리 달고 끝나는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 나타날 수 있는 전형적인 개인 양매수 움직임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떤 또 포인트들을 우리는 알고 가야 될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 체크 사항입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죠. 야간 선물 보합 마감 후에 나스닥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0.24% 상승 출발 후에 조정받아서 0.39% 하락한 음봉 마감 했습니다. 우리나라 GDP 성장률 발표가 아침에 있었는데요.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2%로 역성장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신청 본주 70만 주, 우선주 10만 주 있었고요. SK하이닉스, 현대차, LG전자, 현대중공업, KB금융, 하나솔루션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대부분 호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국가활동지수, 내구재 주문, 기존 주택 판매 지수 발표 있고요. 닐 카시카리 연은 총재,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연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장 본장이 마치고 우리 시간으로 새벽 5시에 알파벳과 인텔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당초 지난달에는 아마존의 실적 발표일이 겹쳤는데 5월 1일로 변경되었음을 정정해드립니다. 알파벳은 전망치가 1분기 매출이 891억 달러고 주당 순이익은 2.01달러 입니다. 광고 수익은 664억 달러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는 매출이 805억 달러였고요. 주당 순이익은 1.89 달러를 기록한 적이 있었고요. 전년 동기 광고 수익은 611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성장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텔은 1분기 매출은 123억 달러로 전망하고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당 순이익은 0.01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4.4%나 크게 감소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연준 베이지북 공개 있었죠. 베이지북에서는 관세 정책으로 인한 실물 경제의 변화가 현재까지는 뚜렷하지 않으나 불확실성이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소비자들이 관세 부과 전 자동차 구매를 앞당긴 것이 가장 크게 돋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자, 이제 한미 관세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밤 9시, 이제 지금이 9시 4분 지나고 있으니까 시작이 됐겠죠. 1시간 동안 열리고요. 우리나라 입장은 상호 관세 부과된 것을 철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히 대미 교역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관세를 해결하는 것이 일단 선순위로 해결 과제로 잡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전일 추가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미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을 9배로 인상하는 것을 요구한 만큼 이번에도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언급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미일 협상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등장할지 여부를 관심받고 있지만 동시간대에 트럼프 대통령은 노르웨이 총리와 회담이 예정되어 있어서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어진 일정이 1시간 정도로 상당히 짧은 만큼 1차 협상 이후 협의 내용과 일정 등을 재검토할 예정이며 소식이 들려옴에 따라 야간 선물의 움직임도 생길 수 있음을, 그리고 야간 선물은 어쨌든 뭐 나스닥의 움직임을 추종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내일 우리 장에 어느 정도 흐름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트럼프와 시진핑 간에 계속 주고받는 서로 연락은 안 하고 있지만 이제 주고받는 메시지들이 있었죠. 트럼프는 전일 중국과 매일 소통하며 협의점을 찾고 있다. 최근에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관세 인하 시기는 중국에 달려 있으며 향후 2, 3주 내에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관세율을 재조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장 끝나고 중국장도 끝나고 오후 5시 전에 중국은 미국과 매일 소통하고 있다라는 소식은 가짜 뉴스다 라고 하면서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과 미국은 어떤 협상도 현재 진행하고 있지 않으며 미국이 일방적으로 부과한 관세율을 철폐해야 해결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지금 뚜렷한 게 드러난 게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일단 뭐 전반전이 뭐 끝났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것도 흐지부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명확하게 지금 제시된 게 없기 때문에 밤 사이에 나타나는 변수와 우리장 중국장
시간 4시 이후에 나타난 그 발표하는 어떤 메시지들에서 계속 주목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변수가 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국내 증시 체크 포인트입니다. 프리장은 61.8자리. 자, 여기. 자, 프리장에서 제가 가장 강조드렸던 61.8자리와 위에서 내려오는 빗각자리, 거기를 거의 터치하는 듯 했죠? 네. 그런 상태에서 이 근접하면서 출발해서 매도 압박을 받았습니다. 외국인 선물은 프리장에서 환매도 플러스 신규 매수를 조합해서 출발했고요. 시작점은 환매도가 우위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0시 15분 이후로 환매도 플러스 신규 매도로 전환되면서 외국인은 매도세를 슬쩍 키우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멈춰 있다가 외국인 선물 키우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천천히 키웠어요. 매도 여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매도 포지션을 이제 아껴야 합니다. 누적 매도가 4조 원 정도 돼 있는 상황에서 남은 2조 원, 맥스 2조 원에 대한 카드를 최대한 아껴야 됩니다. 지금 써버리면은 이거 안 통하면은 큰일 나죠. 외국인들도 손실이 너무 커져 버립니다. 그래서 남은 2조 원은 그런 분위기가 갖춰졌을 때 쓰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올라갔다가 오더라도 갖춰졌을 때 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때 이거 이탈할 때나 장대 음봉으로 돌릴 때 충분히 하락 환경이 갖춰졌을 때 외국인은 남은 2조 원의 카드를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제요? 스위칭이 되지 않는다면요. 스위칭을 해버리면 소용이 없죠. 그냥 지금 마이너스 4조 원, 매도 4조 원을 플러스로 전환시켜버리는 스위칭을 만들어버리면 이 남은 카드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오히려 매수를 땡겨서 저 고가를 돌파시켜야 되는 게 맞죠.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거 실패했으니까 수백억 이상, 천억 이상도 손실 볼 수 있는 이런 상태를 직면해 있고 스위칭까지 한다면 이거 돌파해서 만들어내야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선물 거래를 계속 유심히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카드는 차후에 진짜 효력을 쓸 수 있을 때 마지막 파이널을 만들기 전쯤의 단계에서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전에 그냥 써버린다면 본격적으로 빨리 달려버릴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은 카드를 언제 본격적으로 쓰는지. 지금은 그래서 매도 압박을 상당히 줄여놓은 상태죠. 그러면서도 계속 현물은 최대한 파는 날이 좀 많습니다. 오늘은 그나마 매도를 많이 축소해서 끝나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 계속 현물은 많이 매도를 했었죠. 프로그램과 함께. 초반에 개인들은 위클리 양매수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니까 당연히 개인들 위클리 옵션 수급을 중심으로 봐야 하죠. 그래서 초반에는 양매수로 시작하다가 슬슬 하락세를 보이자 위클리 콜 옵션으로 개인들이 넘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위클리 콜 차트를 보시면 계약수로 찍어놓고 보시면 이렇게 개인들은 처음에는 풋도 사고 콜도 샀지만 본격적으로 콜을 늘리는 시간이 11시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2시간 정도는 위클리 콜옵션으로 몰리는 경향을 보여주면서 11시 정도까지 하락이 진행됐었죠. 2시간 정도. 외국인은 10시 15분 정도까지는 선물에 특별하게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 부분 그 상태에서 내려간 거예요. 프로그램이 누르는데 좀 힘을 썼죠. 여기. 그래서 여기다가는 장 초반 프로그램 매도, 그 다음에 투신이 장중에 매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신이 1000억 정도, 1,000억 이상 장중 매도하면서 힘을 좀 썼고요. 외국인은 최대한 절제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10시 15분 이후에 하락을 천천히 키워가면서 장중 매도 오후장에 3,000억 선까지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은 남은 매도 카드가 넉넉하지 않아 최대한 아끼고 있는 모습을 보이며 종가 부근에 다시 환매수를 좀 하면서 매도를 줄이고 종료했습니다. 그래서 1788억의 매도로 줄어서 마감했고요. 점심시간대까지 개인들은 위클리 콜옵션에 몰려있다가, 자 보시면 아까 전에 콜옵션 차트 여기 4만 계약 정도까지 쭉 점심시간까지 이렇게 몰려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2시 전후로 해가지고 쭉 줄어들었죠. 위클리 풋 차트를 보시면 개인 어떻게 됐어요? 거의 콜옵션 집중이 나오다. 만계약도 안 됐었죠. 풋은. 그러다가
12시부터 조금 늘리더니 본격적으로 2시 이후에 확 늘려서 콜과 풋의 차이를 많이 좁혀놨었습니다. 그래서 양매수화가 2시 이후에 완전히 만들어졌죠. 그래서 시장은 이때 양매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쐐기형을 만들다가 추세 이탈을 하지 않고 채널 이탈하지 않고 양매수가 됐으니까 반등으로 마감을 해야죠. 떨어졌으니까 떨어진 걸 회복하는 게 양매수죠. 떨어진 걸 또 가면은 풋옵션 쪽으로 수익을 내는 거니까 풋옵션이 올라오는 거니까 개인 콜이 집중된 형태를 보이겠죠. 반대로. 그래서 균형을 맞춰주면서 오늘 떨어진 부분에 피보나치 50%와 618 사이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가는 이제 50% 밑으로 이제 밀긴 했는데 이 후반부에 그런 모습을 보였죠. 지금도 야간 선물에 334까지 회복하면서 618 자리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중립 포지션 개인들이 위클리 풋을 오후장에 늘리면서 완전한 양매수 이런 식으로 중립 포지션을 자, 구축하면서 한쪽으로 쏠려서 끝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중간으로 가장 개인들이 손실을 많이 보는 자리에서 끝이 났던 거죠. 당일 피보나치 50에서 61.8 반등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개인들이 몰렸던 335 위클리 콜을 완전히 무너뜨렸고 332.5 위클리 콜도 오전에 죽이고 오후에 조금 살려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개인들이 몰렸던 335 위클리 콜 차트를 보시면요. 자, 이렇게 죽었죠. 아침에 몰렸던 거, 아침에 물타기 했던 개인들 살려주지 않았고 결국 0으로 꽝이 되었습니다. 332.5도요. 개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332.5 위클리 콜도 개인들이 여기서 아침에 장 초반에 쭉 물타기 했던 거 평단가 살려주지 않고 끝났죠. 여기 위로 올라가는 것을 기다렸던 개인들은 좌절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 주죠. 개인 평단까지 잘 시켜주지 않죠. 그래서 마지막에 줄였는데 그러다가 결제가 좋게 결제가 됐습니다. 1.22로 결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위에서부터 계속 물타기를 한 그 평단가는 잘 살려주지 않는 것이 위클리 옵션 만기일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개인들이 뭐를 주로 많이 사는지를 꼭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옵션, 어떤 콜을 사는지 풋을 사는지 만기일에 그리고 콜을 산다면 어떤 것에 집중을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라이브 방송과 뭐 정해온 텔레그램에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장중에 계속 짚어드리고 있죠. 그리고 330 반대로 이제 위클리 풋 옵션 335에 돈을 제일 많이 썼는데 위클리 풋 335를 보면요. 자, 이거죠. 이거 돈을 제일 많이 썼는데요. 보시면 개인들이 아침에 0.84까지 갔던 게 3.67까지 가는 동안 별로 얘를 청산하지 않았습니다. 욕심을 부린 거죠. 하락을 그렇게 했는데도 청산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다가 욕심을 부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 계속 돈이 붙어 있고 더 늘어나니까 더 늘어났어요. 심지어 여기서 더 늘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눌러버리는 겁니다. 결국엔 안 올라오죠. 제대로 올라오는 듯 하다가 여기까지 개인들 평단 살려주겠습니까? 안 살려주죠. 그래서 뚝 떨어져서 결제가 됐죠. 1.28로 결제가 되죠. 332.5 위클리 콜 결제가인 1.22와 유사한 1.28로 결제가를 최대한 낮추면서 마감했습니다. 요약하면 개인들이 들어와 있는 걸 싹 다 녹이고 끝나는 날이었어요. 콜 들어오면 콜 녹이고 풋 들어오면 풋 녹이고 그래서 개인들이 오전 콜, 오후 풋에 집중하면서 양쪽 옵션의 가격을 최대한 무너뜨리는 데 집중된 하루였고 이거는 위클리 옵션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예외적으로 나타나는 개인 수익으로 나타나는 적은 한 달에 한두 차례 만날까 말까 한 정도죠. 오후장에 옵션 싸움도 있지만 조선업종이 상승을 견인하기도 했습니다. 오후장에 시장이 그래도 좀 더 견고하게 돌아선 편이죠. 하락을 멈추고 개인들이 처음에 콜이 많았던 것을 극복을 하는 과정이 있었죠. 요때 실적 발표를 했던 조선업종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HD 현대미포 상승했죠. 현대중공업도 신고가 냈죠. 한국조선해양도 올랐죠. 삼성중공업, 하나오션도 모두 시총을 높이는데요. 조선업종은 시총이 합치면 꽤 큽니다. 그래서 영향을 줬습니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영업이익 증가율이 무려 1936%나 나오면서 호실적을 보여줬고요. 한국조선해양의 영업이익도 8,592억으로 8분기 연속 흑자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전일 외국인은 미니콜옵션 330을 70억 이상 매수하기도 했습니다. 그 어제 리뷰 영상에서 언급드렸고 장중 라이브 때도 같이 짚어드렸죠. 그래서 공격적인 해치 포지션을 구축했는데 330 미니옵션은 오늘 크게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미니옵션 금액을 보면요, 오늘 미니콜 10억 매도 좀 줄였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미니콜 10억 매도, 그 다음 미니풋 22억 매수로 어제 해치 포지션을 완화한 것은 맞습니다. 어제 해지를 너무 많이 한 것도 맞기 때문에 오늘 조금 그걸 줄이면서 끝난 것도 맞아요. 근데 어제 했던 330 미니콜 미니풋을 크게 건들지 않고 대부분 그대로 유지했으며, 오늘은 얘를 이제 조정이 나왔던 것은 그 위에 있는 330 콜 위에 있는 콜옵션 332.5와 335 미니콜을 외국인이 330은 매수했는데 반대로 위에서는 매도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일단 공격적으로 해지를 했는데 저 위로 그냥 많이 가는 것은 조금 지금 아니지 않나? 뭐 이런 식의 대응을 한 거죠. 조금 조절을 한 거죠. 얘를 매도해서 미니콜에 너무 많이 해지한 것을 또 이중 해지를 합니다. 콜 내에서, 미니콜 내에서 해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풋옵션도 330 미니풋을 외국인들이 어제 매도를 했었는데 여기가 이쪽이 콜이고 이쪽이 풋이죠. 오늘은 그 위에 있는 332.5와 335 미니풋을 매수를 하면서 이 매도에 대한 또 반대 해치 포지션을 구축합니다. 자체적으로 미니콜 내에서 포지션을 구축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종합하면 반대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 금융투자가 매도를 한 거예요. 거의 외국인의 뜻대로 움직이고 금융투자는 물량을 공급합니다. 미니옵션에서는 개인들이 거의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요게 외국인이 어제 베팅한 미니옵션에 대한 해치 화력을 제한시켰습니다. 어제 너무 많이 미니콜 베팅이 들어왔던 것을 좀 눌러냈던 겁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단지 누적 선물 포지션에서 생길 수 있는, 누적 선물 매도 포지션에서 생길 수 있는 추가 타격을, 어떻게 하면 추가 타격이에요? 급등이 나오면 추가 타격이 생기겠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방어하려고, 해지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단지 해지 용도로만 쓰려고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지 상태를 또 해지한 거니까요. 그래서 외국인도 오늘은 그래도 상승에 제한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흐름은 끊기지 않았고요. 기술적으로 보시면 기술적으로는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죠. 61.8이 무조건적인 라인은 아니고 가능성이 높은 저항대이지. 위에 라인이 조금 더 시도될 수도 있는 겁니다. 조금 강한 경우는 764까지 가기도 하는데 보기 드물어요. 여기에 나타나는 호재가 발생하고 나스닥이 크게 급등하는 경우가 동반돼야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나스닥도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니까 트럼프 시진핑 간에 어떻게 지금 조율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소식, 이런 것들 통해서 뭔가 좀 찜찜한 그런 형태가 되고 있죠. 아직 나스닥도 제대로 뚫지 못했잖아요. 나스닥 종합지수 보면은 여기 구간을 못 뚫었습니다. 여기를 뚫어야 되는데 여기를 뚫고 가야 그 다음이 있는 건데, 공간이 그 다음 열리는 건데 여기 아직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긴 해요. 물론 지금 아까 거의 1%까지 하락하다가 저녁 시간을 지금 보내면서 보합 이상으로 빨간불을 켜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저걸 아직 못 넘어갔다라는 거죠. 저가 넘어간 다음은 좀 다른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럼 우리도 더 윈라인으로 가는 것을 생각을 해줘야 돼요. 우리 시장도 618 깨고 돌파해서 764까지 시도되는 것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외국인이 가진 매도를 빠르게 환매수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나오는지 봐야겠죠. 나오지 않는다면 외국인 참는 거죠. 조금 더 참아보자가 되는 거고, 나오면 인정하고 스위칭을 준비하는 거다 라고 볼 수 있고, 스위칭이 되면 얘를 덮어내야 할 겁니다. 저걸 돌파해야지 의미 있는 스위칭 포지션이 수익을 만들 수 있겠죠. 손실을 축소할 수 있겠죠.
어제 이제 들어왔던 거 체크한 건데요. 어제는 외국인 미니콜 330이 70억 이상 대량 매수가 있었고요. 반대로 금융투자가 대량 매도 있었고, 외국인의 미니프 330이 30억 이상 대량 매도 있었고요. 금융투자가 대량 매수했던 거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물량이 언제 청산되는지 추적해야 하고요. 이건 야간 거래가 없는 미니 옵션이기에 주간 수급으로 추적이 용이한 편입니다. 아홉 번째, 외국인이 아니라 위클리 옵션 영향을 받아 시장 베이시스는 마이너스 0.22로 백어데이션 마감을 했습니다. 이 같은 백어데이션이 꾸준히 지속된다면 시장은 하락 부담을 높이게 됩니다. 자,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일의 시간대별 위클리 옵션 만기 이동 추정 범위는 11시 15분과 11시 55분에 체크를 했고요. 상단에 335를 가지 않도록 막아둔 상태로 추정되었습니다. 80% 확률로 오늘 335를 넘어가지 않는다가 이제 베팅이 들어갔던 거고요. 실제로도 오늘 종가는 333.72로 334를 넘지 않았습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 결제 진행 과정 시간대 1시 58분과 2시 50분 그리고 동시호가 이렇게 3개를 체크했는데요. 대부분 다 개인들이 매수에 개입을 했습니다. 335 위클리 콜도 개인 매수, 332.5도 개인, 330 개인, 335 위클리 풋 개인, 332.5 위클리 풋 개인, 330 개인. 중간에 이제 금투와 같이 외국인도 섞여 있고 막 이런 것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다 개인들이 콜풋을 다 접근했어요. 양매수가 균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간을 최대한 끌면서 왔다 갔다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이 가장 시장이 요구하는 바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떨어졌던 것을 회복하면서 꼬리를 달고 양매수가 최악인 그런 상태로 끝났죠. 그럼에도 오늘 이번 위클리 옵션 자체에서 변동이 생겼기 때문에 개인들이 콜옵션으로 접근한 것도 수익이고,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생각보다는 큰 손실이 없었습니다. 개인들은. 그래서 개인은 이번에 5억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외국인은 12억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융투자가 15억 수익 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증권사 데이터 추정치고요. 여러 개를 종합해서 보고 있습니다. 양쪽 다 개인들이 매수가 많아서 자리 잡고 양매도 장세가 진행 중일 때 적어둔 거였고요. 이거는 시간이 흐를수록 개인 풋 죽이기, 개인 콜 아침에 녹았던 거 살짝 올려주면서 일부 청산하고 양매수 균형점 찾는 거 적어 놓은 거고요. 이후에 개인들의 옵션 프리를 최대한 녹이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아서 마감했던 거 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차트 체크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복습하는 겁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올려드렸던 내용을 지금 계속 복습하고 있는데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완료되고, 여기 이번에 제가 먼저 위쪽으로 찍어준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일요일에 올려드렸으니까 월화수목 지금 4일 진행된 거예요. 여기서 올려드렸던 거예요. 이거 보고 나서 위쪽으로 먼저 진행되겠네 라는 확률을 짚어드린 겁니다. 근데 하루 이틀 변곡, 1차 변곡 주고 트럼프 변수로 2차 변곡 구간까지 올라왔죠. 지금도 변곡이 진행된다고 봅니다. 1차 변곡이냐 2차 변곡이냐, 왜? 50% 618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정체되어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차 변곡 구간에 도달했다고 보고요. 단계적으로 1, 2번을 먼저 찍어줄 확률이 높고 그 다음 움직임을 살펴야 되니까 요 1, 2, 3번 먼저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1번 피보나치 50에서 21선 완료됐었죠. 그 다음에 구름대 라인에서 피보나치 618, 그 다음 빗각 추세대 오늘 아침에 근접하고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를 돌파한다면 340선에 해당하는 상승 빗각 추세 대기하는 상태고, 조금 더 나아가면은 다음 주에 혹시나 강한 장세가 연출이 되면은 764 자리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764 자리는 대략적으로 343.6, 343에서 344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에서는 외국인들이 스위칭을 안 하면 안 될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수급을 잘 살펴야 되고, 스위칭을 안 하면 이상한 거지. 이상한 거는 변동을 또 가져올 수가 있겠죠. 최근 하락장에 대한 기본 반등 구간이었고요. 그 위로는 상황이 바뀔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기본 반등이에요. 상황이 크게 바뀐 게 아니라는 거죠. 대신에 트럼프가 살려주면서 왔죠. 90일 유예도 나오고, 그 다음에 파월 경지를 얘기했다가 그거 없었던 일로 또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스위칭 외국인들이 나오는지 앞으로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게 아니라면 기존의 매도가 중요하겠죠. 자, 이번 주에서 다음 주 하단 체크 포인트는 이제 변수가 발생을 하고, 자, 여기 아마존은 다음 5월 1일로 연기됐으니까 이거 빼고요. 변수 발생 시 시도될 수 있으며 윈라인을 찍고 나서 터닝할 확률이 조금 더 큰 상태입니다. 트럼프발 상승 변수만 먼저 나왔고, 아직 목요일 새벽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아침
금요일 새벽이죠. 네, 금요일 새벽 인텔 알파벳의 실적 발표 일정과 금요일에 들릴, 이거 금요일이 아니라 이거는 목요일 밤부터 들릴 거예요. 목요일 밤에 들릴 한미 무역 협상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잠시 후부터 이제 들리기 시작하겠죠. 1시간 지나고. 요거 이제 들으실 때쯤이면은 소식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내일 정리돼서 나오거나. 50%가 이제 지지로 바뀐 구간. 자, 이제 돌파됐던 이 50% 자리를 역으로 체크를 해야 되겠죠. 돌파됐던 자리는 기본적으로 지지 역할을 한다. 일단 지지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322에서 피보나치 382 요 자리죠. 그 다음에 4월 8일 몸통 요 자리 계속 지금 반복해서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요게 1, 2, 3이고요. 요 자리는 위로도 1번이기도 했죠. 자, 여기가 1이기도 했죠. 위쪽으로 빨간색으로.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는 거 2번, 그 다음에 3번이 340선, 4번이 764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단계적으로 살피면서 수급을 봐야겠죠. 자,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외국인들이 5만 주 정도 매수했고요. 자사주 매입은 본주 70만 주와 우선주 10만 주를 신청해서 2시 50분경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삼성전자 주요 매물대는 590, 570, 557, 540, 544, 530 요거 보는데 요즘 최근 들어서 계속 557 싸움을 많이 하고 있죠. 오늘도 55,700 근처에서 계속 횡보했습니다. 55,700의 매물대가 두텁게 쌓이고 있어서 가장 여기서 호가를 가장 많은 거래를 했던 1위가 54,400원이고요. 2위가 이제 55,700원에 등극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매물대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 거래가 많이 되니까 매물대가 더 강화되는 거예요. 강화될수록 앞으로도 더 그 자리에서 치열할 가능성이 높고 그 자리를 이기고 딛냐 밀려서 저항이냐 요게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 수급은 오늘 선물 1788억 매도했고요. 조금 줄여서 마감한 거죠. 직전 환매수 구간을 상쇄하고, 자, 직전 환매수 구간, 자, 여기 구간을 상쇄하고 롤오버된 물량까지 고려한다면 매도 포지션을 약 4조 원 가량 누적시키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가 매도할 여력이 아주 크진 않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 마이너스 6조 한 캐파 마이너스 6조에서 플러스 쪽으로 플러스 6조 총 12조 공간, 총 외국인들이 한쪽으로 쏘는 12조 원 정도의 공간 속에서 사실은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6이에요. 플러스 약간 오버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플러스 5에서 플러스 6에서 10조에서 12조 원의 캐파 안에서 지금 움직이는데 한쪽으로 0에서 밑으로 지금 마이너스 4조 원 갔다면 공간이 많지 않은 거죠. 매도 여력이 크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래서 이건 카드예요.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포지션을 더 힘을 쓸 수 있는 카드죠. 그래서 최대한 아끼고 있거나 우선 상승 구간에 대응하여 환매수를 일부 진행하는 과정으로 오늘은 매도했지만 전반적으로 매도 약화와 환매수를 슬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겁니다. 향후 상승 구간에서 환매수가 강하게 연속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즉 스위칭도 완성하지 않는다면 결국 외국인은 해당 포지션, 매도 포지션, 해당 매도 누적 포지션으로 수익을 노릴 확률이 높으나 당장은 급해 보이진 않는 거죠. 6월 말기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고 미니콜 상방 해지를 강하게 또 걸기도 해서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했던 거 계속 반복하는 내용이에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중요한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오늘 1002억 매도했고요. 작년 고점을 찍고 터닝했던 24년 7월 12일부터 매도 누적 23조 4196억 원을 기록하면서 오늘도 최근 누적 매도 기록을 또 경신했습니다. 환율은 최근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며 하락했다가 다시 서서히 반등 진행 중이죠. 자, 환율 차트 보시면 다시 서서히 반등하고 있습니다. 1432.9원으로 달러 선물 정규장 마감했는데 1%나 올라갔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6,601억이나 매수를 했고요. 자, 보시다시피 외국인은 지난번에 던졌던 자리에서, 지난번에 차익했던 자리에서 또 이번에 차익을 만들고 밑에서 1410원을 지키는 요 자리에서 또다시 싸게 매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최근 6거래일 연속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 구간 동안에 외국인들은 지금 매수하고 오늘 많이 매수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해임 철회와 삼성전자 등 배당금 역송금 수요로 인해 단기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시기라고 말씀드렸죠. 단기 상승 압력을 받고 있죠. 중장기 상승 추세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410원 외환당국이 얘기했던 1410원 지지받고 있고요. 1440원 돌파됐던 거, 여기 돌파됐던 거 이탈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저항 역할을 하고 있죠. 이 저항을 뚫을지 관심이고 또 막힌다면
다중바닥을 만들어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상승 압력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된 겁니다. 조심해야겠죠. 변동성 지수는 0.22% 상승한 22.79로 마감했습니다. 변동성 지수 보면 오늘은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최근 변동성이 많이 죽긴 했지만 20포인트 위 그리고 하단 지지 라인이 깔린 경우, 계속 이거 중요하니까 계속 보는 거예요. 제가 계속 하단 지지 깔렸다라는 거는 지금 최근에 몇 달 동안 얘기를 드렸던 거죠. 8월부터 해가지고 자, 요 구간에서 올라오면서 급락 나올 수 있다. 급락 변동성 조심해야 된다. 다 제시해드렸던 내용입니다. 밑에 깔려있는 지지라인 이것도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볼벤 돌파하면 내려간다. 그 다음에 그거 돌파하면 올라간다. 올라가면 급락이다. 다 전달해드렸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30에서 35 요 정도 말씀드렸는데 그보다 오버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추세를 또 만들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도 밑에 이제 하단 지지라인이 깔려있는 상태라서 언제든지 횡보하다 튀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좀 과장해서 그렸네요. 튀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튀어오르는 장세는 이제 하루 튀어오를 수 있는 장세에서 튀어오르면 여기 특히 두 줄 있죠? 여기 저항대를 돌파하는 강한 양봉이 출현하면 그날은 90% 확률로 변곡 구간을 다시 만들고 나서 시장의 흐름이 꺾이는 급락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하루 진폭이 평균 이상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오늘도 4포인트의 진폭이 나왔죠. 내일 시장을 움직이는 변동성 요인은 미증시 종료 후에 있을 인텔, 알파벳의 실적 발표와 한미 관세 협상 진행 과정으로 거친 움직임이 한미 관세 협상 이제 진행이 완료됐겠죠. 진행으로 한미 관세 협상 내용 결과로 거친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금요일 고변동성에 유의하시면서 한 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텔레그램 방과 그리고 네이버 카페 입장 안 하신 분들은 입장하셔서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톡 보시고 신청하시면 되고요. 강연회 일정이 잡혀서 공지해 드렸었죠. 5월 11일과 5월 24일 중에 선택해서 오시면 됩니다. 안내 그 유튜브 게시글로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함께 참여하실 분들 신청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